자,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김지민의 자산오보, 오늘은 돌돔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 기념일, 회식 자리가 많아질 시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저렴하고 대중적인 횟감도 많이 찾겠지만 돌돔처럼 고급 어종, 고급 횟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돌돔이 궁금한데 맛보시지 못했던 분들, 돌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런저런 흥미로운 사실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자랑 아닌 자랑 좀 살짝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 일단 생선 바이블, 이 책이 어느덧 8세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제 책을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돌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이 돌돔 하면은 횟감의 제왕, 횟감의 황제, 갯바위의 폭군 등등 다양한 이제 형용사가 붙는데,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바다 낚시에서는 이 돌돔이야말로 바다 낚시의 끝판대장, 끝판 어종이라고 할 만큼 로망입니다. 횟감으로 따지면 시장에서는 거의 뭐 최상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고급 어종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지요. 표준명은 돌돔인데 시장에서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어린 돌돔이죠. 이것을 보통 줄돔이라고 합니다. 줄이 있으니까. 자, 그 밖에도 갯바위 낚시꾼들이 어린 돌돔이죠. 줄돔 사이즈를 비롯해서 한 35cm까지는 벤치라고 합니다. 벤치급 돌돔, 그리고 한 35cm가 넘어가야 비로소 돌돔이라는 말을 붙여주기도 하죠. 이 돌돔의 최대 성장 크기는 일단 일본 쪽 기록을 살펴봤더니 무려 84.5cm, 거의 이 정도 되는데, 부시리가 84cm라면 그리 놀랍진 않습니다. 방추형이고요. 근데 돌돔이 84cm다? 이 최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록은요, 기존에는 한 75cm 정도였는데 최근에 80cm가 잡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돌돔의 주요 서식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동서남해, 제주도까지 모두 서식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크로시아 난류가 확장이 되고 있는 가을부터 한 늦가을까지는 서해와 동해에도 많이 출현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돌돔의 1년 연중 거의 털을 잡고 있는 산지라고 한다면 제주도 일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외에도 남해안 일대, 남해안이라고 한다면 경상남도, 국도를 비롯한 욕지도, 거제도, 이 먼바다, 그리고 여수로 넘어가면 금호 열도권, 광도, 평도, 거문도, 선죽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추자군도가 있죠. 추자도. 그리고 완도 쪽에 청산도가 대표적인 돌돔 주산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황제도도 있고요. 많습니다. 좀 더 서남으로 가면 태도, 만제도, 가고도,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대마도로 원정 낚시 많이 가시죠. 그리고 규슈를 비롯해서 일본 전역에 거의 대부분 돌돔 서식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출장이나 여행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산 돌돔을 맛보고 싶다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문도, 여수 일대, 거제도 일대, 청산도, 완도 일대를 꼽을 수 있고, 목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또 이 돌돔을 갯돔, 갓돔이라고 부르죠. 개인적으로 동해안 일대는 그렇게 제가 막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동해안 쪽에도 자연산이 나긴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대부분 양식입니다. 하여간 그쪽은 돔 종류는 물류비, 운송비 때문에라도 좀 가격이 많이 비싸고, 또 관광지가 몰린 곳은 또 더하죠. 그래서 서해안 일대라든지 동해안 일대의 돌돔은 바가지만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돔을 굳이 드시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돌돔 제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줄 압니다. 우선 돌돔 산란철이라고 한다면 5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이 제주도는 5월부터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 일대만 해도 한 7, 8월에 산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이 돌돔이 먼바다에 있다가 갯바위 안쪽으로 바짝 붙어요. 그러니까 갯바위 낚시에서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맛보게 되고, 그래서 이때가 자연스럽게 제철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미각적으로 봤을 때 돌돔이 기름기가 낀다라고 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확실히 추석을 기점으로 늦가을에서 겨울까지 이때가 기름이 가장 많이 끼고 살도 탱글탱글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줄돔은 사실 1년 12달 언제 먹어도 크게 맛 차이를 못 느끼는 데 비해서 확실히 그 성체 자연산 돌돔을 맛보겠다라고 한다면 9월 중순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뒤에, 그리고 또 줄돔, 벤치크, 돌돔도 확실히 추석을 넘기면서 살이 부쩍 통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들어맞지는 않은데, 왜냐면 1년 12달 절기가 매해마다 좀 다르거든요. 추석이 뭐 9월 중순에 있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10월에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갯바위 낚시로 많이 잡히는 이 철은 확실히 봄부터 여름 사이다. 그래서 많이 잡히는 철과 또 기름 끼는 철이 조금 어긋나는 대표적인 어종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 하면은 낚시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갯바위 낚시의 한정에서 본다면 확실히 돌돔 낚시에 들어가는 출조 비용, 낚싯대, 장비, 피스 박는 거, 거치대 하나가 뭐 1,2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낚싯대도 뭐 2,300만 원 이상 하고, 그리고 뭐 장구통 릴, 낚싯줄 하나하나가 다 비싸죠. 특히 이 돌돔이 먹는 먹잇감이 엄청 고급 식성입니다. 그래서 낚시 미끼로 뭘 쓰냐면 전복, 뿔소라, 그리고 개고동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게죠. 이런 것들이 한 번 출조할 때 못해도 한 2,3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돌돔이 성체로 크면서 한 평생 동안 먹었던 그 해산물의 값어치만 해도 수천만 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양분, 그 맛이 고스란히 돌돔 쓸개며 간이며 살 속에 녹아들지 않았을까. 실제로도 또 맛이 좋고. 돌돔이 왜 고급 어종인가? 일단은 이 먹잇감부터 귀티가 잘잘잘 흐르고 맛도 기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장이나 횟집에서 접하는 돌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이 있고요, 하나는 자연산이 있습니다. 사실 돌돔이 많이 잡히는 시기, 여름, 가을 이때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양식을 접할 텐데, 보통 이제 줄돔 사이즈는 국산이 많고 큰 것은 일본산 양식이라고 보면은 무방할 겁니다. 2kg 이상 크게 키워서 출하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일부 자연산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양식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 완전 양식이죠. 종묘부터 생산해서 그 사료로 기른 완전 양식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보통은 치어를 야생에서 채집해서 가두리에 기릅니다. 사료를 주면서. 우리 방어도 치어를 잡아다가 혹은 어느 정도 자란 것을 이제 해상 가두리에다가 축양을 하잖아요. 야생에다 잡아다가 기른 것을 축양이라고 합니다. 사료로 살을 찌운 다음에 한 일정 기간 길러서 출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 자란 성체를 잡아다가 해상 가두리에다가 합사를 하는데, 얘들이 오래 있으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상품성이 저하될 것을 염려해서 며칠 기르지 않고 바로 또 출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끼만 낸다고 하는데요. 이끼라는 게 이게 이제 업자들 용어인데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시켜서 출하를 하는 것은 사실 축양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합사를 시켰다가 출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이걸 그렇게 막 따지진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일본산 양식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떤 건 이거 내가 자연산 잡아서 먹어봤는데 그거랑 맛이 비슷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저도 돌돔은 참 여러 먹어봤지만 이 자연산과 양식의 맛 차이가 없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양식보다는 전 자연산이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본산 양식 돌돔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체마다 좀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완전 양식인지 축양인지 혹은 정말 자연산을 잠깐 이끼만 내서 길렀다가 판매한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식과 자연산 구별법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양식은 수조, 그물에 오랫동안 두고 기르기 때문에 꼬리가 많이 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로 보면은 많이 갈라져 있고요. 자연산 같은 경우는요, 갓 잡은 걸 보면 일단은 굉장히 뾰족하고 날렵하고요, 선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요거는 자연산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연산도 수조에다가 다른 양식 돌돔과 합사를 시키거나 며칠 동안 이제 그물에다가 가둬버리면 그물 코에 껴서 발부동하거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집니다. 특히 정체망에 걸린 것들은요. 아니면 같은 돌돔끼리 싸우고 물어 뜯겨서 꼬리가 막 이렇게 뜯겨나는 것도 있고, 수조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서로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자연산 돌돔도 양식 돌돔 꼬리처럼 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정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암수 구분인데요. 돌돔은 사실 30cm까지는 암수 구분이 힘들죠. 왜냐면은 다 줄무늬가 선명하니까. 근데 얘들이 한 35cm, 한 40cm 정도 자라면서 수컷은 이 줄무늬가 사라지고 입은 검게 변합니다.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5, 50cm 이상 자란 돌돔 중에서 무늬가 사라진 것은 99% 이상 수컷이고, 성체인데도 불구하고 줄무늬가 살아있다 그러면 암컷이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이런 메일이 왔어요. 임재총님, 이거 분명히 수컷인데 배를 껐더니 알이 나왔어요. 외형은 수컷이더라고요. 근데 알덩이가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습니다. 돌돔이 한 35cm까지 자라는 동안에는 암수 구분 없이 줄무늬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개 중에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성전환을 하는 개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암컷에서 수컷으로 성전환하면서 이 줄무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알집은 그 전에 이미 들어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컷으로 전환했지만 알집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딱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암수에 대한 맛 차이는 아직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암컷을 맛있게 먹어왔는데 또 산란기 때는 또 수컷이 아무래도 살집 좀 탄탄하고요. 알이 없기 때문에 수율적인 면에서도 이득이고, 그래서 산란기가 겹치는 그 시기 여름쯤에는 수컷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낚시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을 때도 산란기 때는 확실히 수컷이 나은 것 같고, 나머지 계절에는 암수에 따른 차이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암수 차이보다는 빵이 좋고 기름이 많이 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돌돔을 드실 수 있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산시장, 횟집,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보통 이제 수산시장에서는 줄돔이라고 하죠. 이 어린 돌돔이 1kg에 5미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이 같은 경우는 3만원, 4만원 정도는 드실 수가 있고, 1kg에 3미짜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선? 그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1kg에 500g짜리 2마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킬로그램당 8만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한 한 마리가 1kg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10만원, 10만원 이상. 그리고 좀 큰 거죠. 2kg짜리 한 마리.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한 13만원, 4만원. 그리고 한창 공급이 모자랄 때 수요는 많은데 연말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여름 성수기 때 올라갈 수 있죠. 이럴 때는 킬로그램당 7만원, 18만원까지 좀 과하게 비싸지기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돌돔이라고 한다면 한 10만원 초반대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횟집은 뭐 자릿세, 매운탕, 식혜다시, 반찬이 포함되기 때문에 돌돔 한 마리에 대한 가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관광횟집에 갔다, 개돔이라고 파는데 1kg당 23만원 이렇게 팔죠. 그랬을 경우 두 분이서 드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필렛으로 받을 수도 있고, 회를 쳐서 받을 수도 있고, 원물 그대로도 받을 수 있고, 선택이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는데, 보통 이제 줄돔 사이즈 뭐 킬로그램당 3, 4미 정도 되는 것들은 4만원대에서 한 5만원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1kg 회를 쳤을 경우 한 순살은 300g, 350g 정도 나옵니다. 그럼 1.5인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이 드실 때는 너무 적고 2kg은 구매를 해야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줄돔이 한 1kg인데 한 두 마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9만원, 1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건 뭐 시장에는 좀 비싸죠. 제가 불러드리는 가격이 절대 값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서야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돌돔을 흥정할 때 싸다 안 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몇몇 분들이 업자 같은데요, 가격은 웬만하면 좀 말하지 마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말하는 가격은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날 따라서 시세는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알아야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1kg 한 30만원 줘. 여러분들이 그런 집들을 걸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침착맨님이랑 수산시장 가서 이 돌돔회를 한 마리 딱 떠서 먹었는데, 확실히 그날 뭐 침착맨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양식이지만 그래도 다르다. 보통 우리가 회 맛을 느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식감입니다. 한국인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맛보다는 식감에서 탱글탱글 쫄깃쫄깃, 여기에 더하여 정말로 맛있는 돌돔은 서걱서걱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지거든요. 단순히 뭐 땡땡하다, 쫀득쫀득 쫄깃쫄깃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식감을 한번 느껴봐야 합니다. 특히 이 뱃살 쪽, 배바지살이 이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씹는 그 만족감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회가 맛있다라고 느낄 때 기름지고 고소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회는 또 어우 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돌돔은 어느 쪽이냐면 기름진 쪽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짐이 방어나 참치의 그 기름짐과는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방어나 참치의 기름짐은 한우 같아요. 한우 2플러스의 그 대놓고 들이미는 그 기름짐이라고 한다면, 이 돌돔의 기름짐은요 뭔가 굉장히 은은한 기름짐입니다. 굳이 똑같은 한우로 비유하자면 이 방어나 참치 뱃살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블링이 가득 든 2플러스 한우입니다. 근데 돌돔은요 마블링은 없지만 숙성이 잘 된 1등급이나 2등급짜리 한우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 대놓고 기름지는 게 아니라 고소한 풍미가 입에 오랫동안 남는 감칠맛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왜 그 마블링 카드든 투플러스는 첫입 먹었을 때 엄청 맛있지만 많이 못 먹잖아요. 금방 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요돔은 이 기름기가 굉장히 우아하고 은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입에 누적되는 그 기름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보통 회는 식감이 좋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좋아도 우리는 만족하지만 도요돔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만족합니다. 괜히 고급 버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비슷한 애가 있죠. 바로 줄과자미, 이시가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 독특한 그 식감 플러스 또 이 줄과자미 특유의 기름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도요돔도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요돔을 먹는 법은 일단은 싱싱할 때 무조건 회로 드시는 것이 1순위고요. 남는 뼈죠. 대가리, 서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곰탕입니다. 실은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맑은 탕, 도요돔 곰국, 뼈국 이런 정도로 해서 뽀얗게 한 1시간만 팔팔 끓여도 뽀얗게 사골 국물처럼 우러나거든요. 옵션으로 미역만 살살 풀어가지고 드시면은 산모한테 좋은 보양식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도요돔 매운탕이 되겠죠. 도요돔 매운탕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작은 벤치나 시장에 보면 선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저렴하게 사다가 소금만 착 뿌려가지고 소금구이를 해 드시면 됩니다. 뭐 직화가 됐든 횟내국 등. 그리고 이제 도요돔을 한 마리 볶으면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쓸개, 창자, 간 이런 것들은 데쳐서 소금장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쓸개 말고 창자하고 간 말하는 겁니다. 식도까지. 그리고 쓸개는 쇠주에 타 드시죠 보통. 양식이건 자연산이건. 근데 자연산은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료를 먹고 형성된 쓸개보다는 아무래도 자연 먹잇감을 섭취해서 나온 쓸개즙이 좀 더 우리 몸에 좋다라고 믿는 게 있는데 도요돔 낚시꾼들이 그러더라고요. 쓸개주를 타 먹으면 한동안은 잔병치레가 없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민간으로 전해진 그런 거지 의학적으로는 전혀 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제주 다금바리와 함께 고급 어종으로 치는 이 도요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 연시에 아마 이제 도요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이때가 또 가장 맛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